네, 벌써 2025년 곧 시작인데요. 올해 이제 푸드트럭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2025년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드트럭 창업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실 때는 크게 기획 단계, 제작 단계, 그리고 운영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푸드트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인데요. 자, 기획 단계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메뉴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이런 특별한 레시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해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처음 푸드트럭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식업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체적인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낸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푸드트럭이 실제 영업하고 있는 축제 현장이나 아파트 장터 같은 곳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떤 메뉴들이 잘 팔리고 있고 많이 입점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가 푸드트럭을 할 때는 그럼 어떤 것을 팔고 메뉴를 개발해 볼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계획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개발할 때는 너무 새로운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기존의 메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푸드트럭에 준비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는 자금 계획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메뉴를 왜 먼저 정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메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드트럭을 설계할 때 필요한 내부의 집기류들이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또 집기류에 대한 예산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이것은 얼만큼의 내가 자금을 끌어와서 나의 푸드트럭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자금 계획들을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푸드트럭의 금액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만든다고 하면 1000만원 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매장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씩 빠지게 돼요. 푸드트럭에서 내부가 확장될 수 있는 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메뉴판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간판, 라이트 패널 그리고 내부의 조명들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푸드트럭의 제작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업체나 제작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2천만원 이상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정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봉고 차량 구입비 빼고 뒤에 푸드트럭 탑을 개조하는 금액만 2천만원 이상 예산을 잡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식자재 구입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주방 설계비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추가적인 예산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자금 계획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금 계획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엔 제작업체 선정인데요.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의외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맡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내 집 주변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인근에 이런 제작업체 중에서 푸드트럭을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푸드트럭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특장 이런 업체명을 쓰면서 일반 탑에 대한 제작과 수리, 푸드트럭을 같이 하시는 업체들이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튜닝에 그리고 푸드트럭 제작에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업체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들어가시면 해당 업체명을 검색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특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업체가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업체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체들 중에서도 되게 부실업체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내 거 푸드트럭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와 있던 푸드트럭을 만드는 데 쓰고 나의 다음 차량이 들어오면은 차량을 만드는 이런 돌려막기 행태들이 벌어지는 곳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실업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정식 허가난 업체에서 차량을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도 상당히 중요하고 푸드트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업체가 나의 푸드트럭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푸드트럭 제작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푸드트럭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이버 밴드 이런 곳에 실제 푸드트럭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푸드트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요. 실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업체명만 이야기해도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증된 업체에서 제작을 의뢰하셔야 금액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도 잘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제작업체 선정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작 단계에 들어가서인데요. 푸드트럭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쓸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을 제작업체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푸드트럭 업체에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주긴 줘요. 그런데 푸드트럭은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내부를 수정하는 것도 다 일일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요소고,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집기를 옮긴다거나 배관 설계를 다시 한다거나 이런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도면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타가 없는지 업체랑 같이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닭강정 푸드트럭이다 그러면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닭강정 푸드트럭들을 한번 보시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 푸드트럭들이 쓰고 있는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반영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푸드트럭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푸드트럭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충분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좀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죠. 푸드트럭에서 중요한 것이 음식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외관 컬러입니다.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들이 각각의 생각들을 녹여서 만들다 보니까 컬러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도 좀 많은데요. 푸드트럭 특성상 매일 세차나 관리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의 경우에는 눈에 잘 띄고 외부 겉에가 쉽게 지저분해지지 않는 컬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판매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가스 푸드트럭을 하고 있다. 근데 식욕을 저하시키는 색깔이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는 파란색, 보라색 등이 있죠. 근데 내가 돈가스 푸드트럭에다가 보라색 컬러를 입혀서 푸드트럭을 제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컬러가 튀김과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드트럭 제작 단계에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와 로고 이런 걸 개발할 때는 꼭 그 색상도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게 또 필요하죠? 바로 보험 가입인데요. 푸드트럭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푸드트럭은 주로 정박을 해서 판매하는 용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반 자가용보다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푸드트럭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 탑차 보험으로 가입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기본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푸드트럭 보험으로 정확하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일반 자가용 대비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푸드트럭이 보험료가 한 50만 원 언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푸드트럭 보험은 다이렉트 가입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설계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입을 하실 때 꼭 푸드트럭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푸드트럭 제작도 끝이 났다고 하면 세 번째, 장사를 하러 나가야 되겠죠? 바로 운영 단계인데요. 푸드트럭은 일반 매장과 다르게 영업신고증, 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관할 위생과의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영업신고증 발급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장사를 하러 간다라는 이런 장소 사용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이랑 계약을 해서 어느 상가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상가에다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영업신고증만 받으면 되는데, 푸드트럭은 내가 어느 장소를 입점하러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영업신고증이 있는 상태로 장사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사를 입점하려고 해도 그 행사에서는 영업신고증이 기존에 있는 차량들만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푸드트럭 하시기 되게 어려운 점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업신고증을 받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행사를 입점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못 받으니까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팁을 드리자면, 행사 중에서 계약서를 토대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행사, 그런 행사를 입점을 하루 하셔가지고 그 행사에 대한 계약서를 토대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근처 아파트 장터로 입점을 해가지고 그쪽 관리자한테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장터에 대한 계약서를 하루짜리를 써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신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 단계, 제작 단계에 지나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운영 단계에서 영업신고증 발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신고증까지 발급이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행사, 축제를 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행사 축제장을 가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 장터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전기는 어떡하죠? 발전기는 어떻게 사용하죠?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행사 축제장을 가시는 분들은 거의 발전기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장터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전기를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고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리드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꼭 발전기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까지 다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업 장소를 확보해서 행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자, 푸드트럭은 영업 장소를 구하고 행사 축제를 입점하는 방법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잘 들으세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입니다. 대부분 이 안에서 푸드트럭들을 구하고 또 행사장을 입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구조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푸드트럭을 만들었지만 어느 장소를 가야 될지 영업장소 구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안에서 행사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과 친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입점하실 곳들을 끊임없이 구해 나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용어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의 좀 영업 노하우도 생기고 내가 직접 행사를 한번 구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행사를 한번 주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푸드트럭 섭외 이런 키워드 광고를 내면서 직접 행사 영업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행사 영업까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련의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행사를 입점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장터 같은 경우는 각 장터마다 장터 관리 팀장들이 있습니다. 이 팀장들이 상단을 구성해서 아파트 장터를 꾸려가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물어보면 팀장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 장터 같은 경우는 개인 조직보다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체인 조직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체인에서 장을 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푸드트럭 창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푸드트럭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네이버 카페 푸드트럭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카페 방문하셔가지고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